자, 육교의 용어 해설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요.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이제 육교를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영어로 풀어보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문복자. 문복자는 이 전복자잖아요. 그쵸? 전복자. 문자는 물을 문자잖아. 점을 묻는 사람, 놈자니까 점을 묻는 놈. 직역하면 그래서 점을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점치러 온 사람이겠죠. 문복자. 또는 뭐 네자를 쓰면 네자 쓰면 되겠죠. 네자는 올레자니까 뭐 뭐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복자는 점을 물어보는 사람. 단자는 판단해 준 사람. 이게 단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자 앞에 판자를 넣으시면 돼요. 판단한다. 우리가 뭐뭐를 판단한다. 그 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 누구죠? 판사죠. 그쵸? 이런 식으로 판단. 그러니까 단자니까 판단해 준 사람. 뭘 판단해 줘요? 점을 치러 온 사람한테 점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기룡, 그 다음에 성공할 건지 피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겠죠. 이제 보통 술사라고도 하죠. 술사 또는 뭐라고 그러죠? 역술가라고도 합니다. 밑에 나오지만 역술가라고도 하죠. 역술은 뭐예요? 영리로 운명과 운세를 알아보는 거죠. 지금까지 뭐 크게 어려운 영어 없어요. 역단은 뭐예요? 역을 판단하는 거죠. 점괘에 따라서 기룡과 성패의 결단을 내리는 거. 역단. 그 역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거. 그래서 주역의 계산과 효사로 기룡을 보는 거. 역단은 그 역을 판단해 주는 거. 단역은 뭐죠? 마찬가지죠. 역을 판단하는 거죠. 육효에 납값과 오친을 붙여 점괘를 보는 것. 비슷한 얘기죠. 어차피 육효는 뭐죠? 주역적인 요소죠. 주역적인 육효 요소에다가 납값과 오친을 한 거 뭐죠? 이거는 명략적인 거라고 그랬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뭘 본다? 육효를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효에 낙값과 오친을 붙여서, 원래 낙값 붙이면 이제 그 오친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봐서 점괘를 보는 것을 단역이라 한다. 역을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친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십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리학에서는 비견급제, 정인, 편인, 써볼까요? 자, 비견, 겁제, 글씨가 너무 작네요. 비견, 겁제. 이건 뭐죠? 나와 동등한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역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그 다음에 인성. 인성에는 뭐가 있죠? 정인 있고 편인 있죠. 정이 있고 편인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 명리학에서는 정인 편인이 뭐예요? 나를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죠? 부모가 되죠. 부모. 그냥 부라고도 쓰고, 여기는 형제라고도 하고, 형제인데 형이라고 쓰고, 부모를 부모라고 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손은 뭐냐면 자손이에요. 자손은 뭐죠? 내가 먹여 살려야 되죠. 명리학에서 뭐예요? 식상이에요. 식신과 상관. 이게 자손이에요.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 그 다음에 재는 뭐죠? 명리학에서는 재성이에요. 재성에는 뭐가 있어요? 정재, 편재가 있죠. 자, 재성은 뭐죠? 극재. 내가 극을 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그러죠. 재성을 그냥 정재, 편재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여기서는 재성이라고 하죠. 또는 간단히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은 뭐죠? 명리학에서는 정관과 또 편관이 있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칠사라도 하는데 이 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관에다가 또 뭐가 붙냐면 귀신 귀자가 붙어요. 나를 지배하는 거는 관과 귀신인 거죠. 그래서 관귀 이렇게 다 하는데 그냥 관이라고 쓴다. 그래서 형제, 손은 자손, 부는 아버지, 부모죠. 재는 재물 또는 처, 관은 관이나 귀신, 이런 것을 오친이라고 그래요. 5가지의 오친. 이걸로 우리는 뭐예요? 육친이겠죠.
아니 이게 십신이죠. 우리도 십신, 십성이니까 5가지 정편 나눠서 어쨌든 오친이라고 한다. 괴상은 괴의 모습이죠. 괴의 모습. 괴가 가지고 있는 형상과 뜻, 명의 근원이다. 이 상은 모습상이죠. 모습상. 모습상. 궁은 64개가 배석된 오행 8궁계의 근원과 체를 말한다. 궁. 궁을 뭐라고 합니까? 궁. 자, 본궁은 괴가 배석된 원궁이고, 타궁은 육효의 동요가 있어서 궁이 변한 궁.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본괴라고 했어요. 밑에 나오는데 본괴. 원래 처음에 괴를 뽑았더니 풍지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점이 찍어져 있죠. 이 점이 찍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동하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동한다. 그러면 여기 동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음으로 바뀌어야 되죠. 양이니까. 그러면 뭐죠? 음이 있고 요걸 뭐냐면 수라고 그래요. 수. 요거는 지. 그래서 수지비가 돼요. 풍지관에서 수지비로 바뀌는 거죠. 수지비.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게 변한다 할 때 이거를 점을 찍는다. 이거를 본괴라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뀐 거죠. 변괴죠. 그리고 아까 궁은 여기 보시면 나중에 보는 그 8개, 8개가 기본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른 걸 보셔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순서가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순서가 올바로 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면 자, 여기는 뭐라고 되냐? 건금궁이라고 되어 있죠. 궁. 자, 여기에 건이천에서 시작해서 쭉 바뀌는 거예요. 자, 이쪽에 8개가 있거든요. 밑으로 수계가 있고 밑에가 1, 2, 3, 4, 5 유온괴 그 다음에 귀온괴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네요. 자, 수계가 얘가 있으니까 수는 뭐죠? 머리수예요. 머리수. 그러니까 이쪽이 요 밑으로는 요게 대장 노릇한다는 거죠. 이 라인에서는 이게 대장, 이 라인에서는 이게 대장, 이 라인에서는 이게 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 그래서 이 수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검금궁 하면은 이 라인을 말하고 태금궁 하면 요 라인, 요건 리왁궁 이 라인. 이제 무슨 말인지 64개를 아신 분들 아실 텐데 그래서 이거를 궁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궁.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궁은 64개가 배속된 오행 8궁계의 근원과 체를 말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근원이 뭐냐면 이 수라는 거죠. 수괴, 우두머리괴. 아까 건궁궁, 그 다음에 택괴, 택궁 뭐 이런 거. 자, 본궁은 괴가 배속된 원궁을 말하고 타궁은 육효의 동요가 있어서 궁이 변한 궁이고 동이 뭐야? 무슨 동자 이게? 움직일 동자죠. 움직일 동자고 효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효가 이렇게 있다. 근데 동 하면 뭐죠? 우리 태극도설에서 음이 뭘로 바뀌고 양으로 바뀌고 양은 뭘로 바뀌고 음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동이라고 찍어진 표시를 점을 찍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양이죠. 양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만약에 여기 2개가 있다. 여기도 됐다.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뭐죠? 이거는 택이 되고 요거는 지가죠. 택지체 이거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 말이죠.
이게 점이 찍어지면 동한다. 효가 이게 효예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게 효 3개가 이루어져서 이걸 소성계. 효 3개가 이루어져서 이거를 소성계. 두 개 소성계 이루어진 것을 대성계라고 하죠.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동한다고 하는 것은 효가 동한다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한다.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이것을 움직인다고 한다. 그래서 궁이 변한다 이 얘기죠. 자, 본계는 본래 처음에 얻은 개예요. 내가 이 동전을 내든 아니면 이 시초를 뽑았던 뭔가를 처음에 얻어놓은 개. 그게 본계예요. 득계한 본래의 개다. 쥐계는 대성계에서 동요를 구한 다음 그 동요가 음양이 변하여 다른 계로 변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서 원래 처음에 괴를 뽑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풍지관. 이렇게 처음에 괴를 뽑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풍지관. 그런데 여기에가 뽑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뽑았을 때 뭐냐면 노양이었던 거죠. 노양. 그러면 우리가 사상을 배웠죠? 노양, 소음, 소양, 노음 그랬죠. 노음 또는 태음. 여기는 태양. 자, 소음이나 소양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죠. 요거는 늙었어요. 요것도 늙었어요. 클 태자. 그렇기 때문에 가득 차면 바뀐다고 그랬죠. 가득 차면 바뀐다. 그래서 노양이나 노음은 바뀐다. 그래서 노양, 양의 표시도 이렇게 양이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노양이 나오거나 만약에 여기 노음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되죠. 근데 이게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점을 이렇게 찍어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는 수집이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수집이. 쥐계는 뭐냐면 변한 괴를 쥐계라고 그래요. 갈지자, 간괴, 변한 괴. 그러니까 이 원래 풍지관에서 갈지, 변해서 수집이로 바뀌었다. 그래서 바뀐 걸 앞에다 쓴대요. 그래서 수집이 풍지관. 그러면 풍지관의 상효. 이걸 처효라고 합니다. 처음에 댓글을 처효. 2, 3, 4, 5 상효. 이 상효가 동효가 돼가지고 이게 음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점을 찍어 놓으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풍지관에서 점을 찍어서 바뀌어보니까 수집이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점이 안 찍어졌기 때문에 안 바뀐 거예요. 만약에 노음이었다. 이게 노음이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양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가 돼버리죠. 지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개. 대성계에서 동요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죠. 동요를 구할 때 음양이 서로 바뀐다. 그 다음에 4개는 뭐냐면, 자, 이게 소성계, 이게. 3개가 소성계예요. 요 위에가, 요것도 소성계, 요것도 소성계. 자, 요거 소성계 2개 이루어서 뭐가 된다? 대성계가 되는 거예요. 대성계. 자, 크게 이루었다는 거죠. 크게 이루고, 여기는 소성, 적게 이루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상괴 하기는 쉽죠. 상괴 하게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게 상괴는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기 때문에 외괴 우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하늘로 날아가는 거니까 외괴. 자, 지구에 있는 거니까 4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괴 4개, 상괴, 외괴 같은 이야기예요. 자, 외괴 같은 이야기고 4개 밑에 있는 게 하괴하고 같은 말이고 외괴는 상괴하고 같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괴. 호괴는 이제 주역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자, 뭐냐면, 호괴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이게 상괴, 하괴, 이게 원래 모습인데, 2, 3, 4. 이렇게 하나 뽑고, 3, 4, 5. 2, 3, 4. 자. 2, 3, 4 이렇게 하나 뽑아요. 이렇게 하나 뽑고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뽑아요. 이거를 호괴라고 그래요. 호괴 서로 5자 써서 2, 3, 4, 3, 4, 5 그러면
자, 이걸 그대로 갖다 놓은 게 뭐예요? 이거죠. 점 가운데 끊어져 있는 거 이거잖아요. 자, 이게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온 거는 가운데 이거죠. 이렇게 가버렸죠. 이렇게 갔죠. 그래서 원래 궤에서 2, 3, 4에서 한합궤를 뽑고 그 다음에 3, 4, 5에서 위에 하나 뽑고 이것을 혹궤라고 그런다. 그러죠. 혹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거는 배웠죠? 뭐죠? 내로 읽죠. 삼진, 내하연, 네개로 읽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택이죠. 그러면 네택 귀매예요. 귀매. 근데 이거는 뭐죠? 일감수 중연. 일감수 중연이죠. 수. 이거는 뭐죠? 구리화 중절. 그래서 수화 기재. 이렇게 네택 귀매격이 수화 기재로 바뀐다. 혹계에서 뽑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64학계는 읽을 줄 아시면 되고 혹계는 2, 3, 4에서 학계로 3, 4, 5에서 상계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혹계라 한다. 이렇게 용어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신. 그 다음에 비신이 있어요. 비신. 비자가 뭐죠? 나를 비자죠. 나를 비. 날비. 날라다니는 신. 날비. 비행기 할 때 날짜죠. 날라간다. 신이 날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육효가 있으면요. 육효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지지를 붙이는 거예요. 뭐죠?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술에 있죠. 12개 중에서 6개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를 저기 6개의 효에다가 12가지 지지를 붙이는 건데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할 거예요. 자인진 오신술 뭐냐면 자, 이렇게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뭐죠? 양이고 요건 음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장남, 중간남, 중남, 그 다음에 소남. 이거는 뭐다? 요거를 붙이고 순서대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대신 이제 좀씩 달라요. 아버지와 장남은 이렇게 그대로 붙이고 중남은 두 번째부터 여기서부터 붙이고 소남은 요거부터 붙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은 뭐가 있었죠? 어머니가 있었죠. 근데 어머니 다음에 여자는 누굴 가장 이뻐해요? 막내딸. 그래서 3녀를 두 번째 쳐주고,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막내예요. 첫째는 뭐다? 장녀는, 남자 장남은 아버지와 동격이지만, 장녀는 뭐예요? 우리 옛날 속된 말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성분들, 살림미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희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축은 어머니가 와요. 묘는 뭐죠? 묘는, 이 3녀가 차지하고, 사는 2녀부터 차지하고, 장녀는 미부터 차지해요. 그러신, 자, 여자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수여한다? 4요부터 하고, 남자는 첫 번째부터. 그래서, 여기에 남자 시작이 여기고, 여자는, 여가 처음 시작한 점이에요. 여가. 그걸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거 뭐죠? 이거는 택계죠. 여자죠.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나누세요? 3녀죠. 3녀. 그러면 묘부터 여기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묘. 근데 이게 지금 장남이죠.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묘, 사, 미, 묘사미, 축, 해, 유.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는 자인진 오신술 가지만 여자는 축해유 미사묘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가기 때문에 여기 장녀는 여기 때문에 장녀는 묘부터 시작해서 묘사 저기 축 가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안 되겠네요. 자, 여자는 그냥 순서대로 적어놓을게요. 이걸 역으로 적어놓으면 축, 해, 유, 미, 사, 묘. 이 순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장녀는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그러면, 자, 잠시 착각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보시면, 지워버렸네. 자인진, 오신술, 축해유, 미사묘. 이 순서로 했죠. 자, 여기는 3녀이기 때문에 해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해, 유, 미, 사, 묘, 축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순서로 가니까 여자는요. 근데 요즘에 요것만 지금 요것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걸 잊어버려야 되냐면 위에 건 잊어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해당사가 없잖아요. 위에는 했고 남자 거, 밑에 거만 보면 사, 묘, 축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보면 장남이죠. 장남이잖아 이게. 그럼 남자구나. 그러면 어떻게 쓴다? 아니죠. 자인진 여기가 뭐죠? 오, 신, 술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다? 사, 묘, 축, 오, 신, 술 이게 되는 거예요. 지지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낙가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비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걸 비신. 날라가서 붙었잖아요. 날라가서 붙었다. 6개효에 붙는 12가지 지지다. 12가지 지지 중에 몇 개가 붙겠어요? 6개가 붙겠죠. 그래서 날라가서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2지지 중에서 6효에다가 갖다가 배합을 시켜준다. 날라가서 붙었다. 그래서 비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요. 세요는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세요는. 그래서 몇 번째 표현했냐라고 보는 거예요. 예컨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자라고 붙었죠. 이게 세고 이게 응이에요. 자 세는 뭐냐면 자신이에요. 자신.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 그러면 이게 세요 어떻게 정하냐? 이건 사요에 붙었다는 거죠. 어떻게 붙냐? 요거는 원래 건금에서 원래 이거였대요. 그러면 뭐냐면 자 원래 이게 원래 그 처음에 숙계였어요. 여기 건금이었잖아요. 숙계니까. 그런데 자 이게 하나씩 바뀌는 거죠. 1세 때 제일 밑에 게 뭘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2세 때 1세 때 바뀌고 2세 때 이렇게 바뀌고 최소 또 올라가거든요. 3세 때 이렇게 바뀌고 4세 때 이렇게 올라갔죠. 3, 4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원래 시작이 건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전부 이게 바뀐 게 뭐예요? 네 번째 바뀐 거죠. 그래서 이때 4세가 자기 자신하는 거죠. 변한 게. 그래서 이거는 건께서 네 번째 만에 바뀐 거기 때문에 네 번째 바뀐 자리에다가 내가 세를 붙여주는 거죠. 내 자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는 뭐냐면 나와 세 칸. 근데 요 위로는 세 칸이 없잖아요. 하나, 둘, 셋 없잖아요. 위가. 그럼 밑으로 가야죠. 하나, 둘, 셋 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 칸, 세요로부터 세 칸 떨어져 있는 것을 응이라고 한다. 위에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게 세였다. 그러면 이게 세였으면은 응은 어딜까요? 이거겠죠. 밑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 둘, 셋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요와 응요는 세 칸 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상. 주된 거라는 거죠. 주된 거. 주된 것으로서 자기 자신, 아방, 나의 국가, 아국, 땅, 산, 혈로 본다. 정효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효다. 두 칸 건너 응효가 있다. 두 칸 건너 이게 세 칸짜리죠. 자, 아까 우리가 여가 세요가 있으면은 위로 두 칸이 하나 둘 띄고 여기 세 번째 칸. 이게 응이라는 거죠. 이게 세가 되면요. 만약에 이게 세가 되면 어떻게 되죠?
위로 갈 수 없으니까 밑으로 세 건 하나, 둘, 셋. 요게 응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요 응요는. 지세라고 하는 것은 이 지자가 무슨 자예요? 가질지자죠. 가질지자. 세요에 놓인 것이다. 자, 지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점을 쳤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버지였어, 아버지. 그럼 옆에 보면 효가 1요, 2요, 3요, 4요, 5요, 6요. 이거는 사교라고 하고 이거는 초효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미리서 이야기해 줄게. 용신이 있어요, 용신. 용신은 뭐냐면, 내가 쓰이는 신이잖아. 쓸 용자, 신자니까. 내가 쓰는 신이 뭐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알고 싶냐?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아버지 점사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는 여기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아버지가 얘가 있는데 새가 여기에 놓였다. 그러면은 마침 내가 아버지를 알고 싶은데 얘가 새가 놓였죠. 그래서 이거를 지세라고 한다는 거죠. 지세. 이거를 지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가 붙은 거죠. 내가 알고 싶은 것에 세요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세. 이건 뭐예요? 우리가 생극제와 배웠었죠? 세요를 생하는 것으로 길하다. 그쵸? 새가 난데 나를 생해주면 좋잖아요. 우리 명리학에서도 나를 생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인생아죠. 인생아. 부모. 인성이 나를 생해주고 또는 나를 생하진 않지만 나를 도와주는 게 뭐가 있어요? 비견급제가 나를 도와주죠. 그렇죠? 형제. 인성은 뭐죠? 부모. 비견은 뭐죠? 형제. 형제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부모와 형제겠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나를 생해주고 형제들은 나를 손길을 도와준 거죠. 이건 돌붙자 도와준다고 이거는 생해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나가 이 생부 나를 누가 생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당연히 의길은 마땅의 있잖아요. 마땅히 길하다. 당연히 길하다. 그 말이죠. 의길하다. 굳이 이렇게 의길하다 좋다라고 하면 될 것을 어쨌든 생세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극세 받으면 좋아 안 좋아요? 세가 나 자신인데 극을 받아요. 그럼 당연히 안 좋겠죠. 불의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을 의자죠. 불의. 마땅하지 않다. 마땅 의자니까. 당연히 생극제와 받으면은 극을 받으면 안 좋겠죠. 생을 받으면 좋고. 자, 응요는 아까보다 세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상대방이나 점을 치는 목적을 나타낸다. 자, 응요는 뭐다? 똑같죠. 같은 말인데 상대, 피방, 적국, 외가, 처가, 천. 그 다음에 응에서 임한다. 응이 놓인 효를 응임이라고 하고 아까는 새가 놓인 거 뭐예요? 지세라고 했죠. 지세, 응임. 효는 아시겠죠? 6개 부호. 아까 보여줬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 1 초효부터 2, 3, 4, 5, 상. 그 하나하나를 효라고 합니다. 초효부터 상효까지 6개. 효위는 효의 위치겠죠. 위치니까 위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순서가 초효부터 쭉 올라가서 상위까지 올라가요. 위로 올라갈수록 좋겠죠. 제일 힘이 센 데가 뭐냐면 5위에요. 5효. 5효는 대통령. 여기는 고문. 여기는 민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올라갈수록 힘이 세지. 그래서 뭐 고저, 귀천, 수치 등을 나타낸다. 효의 의미. 2효는 하급관리죠. 자, 초는 뭐예요? 제일 밑에는 초는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2호는 누구요? 백성을 직접 대면하는 관리 누가 있어요? 뭐 하급 관리겠죠. 읍면, 신당, 다리, 부엌. 이거는 이제 그 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3호는 뭐죠? 중급 관리. 4호는 상급 관리. 뭐 주로 도지사 뭐 이런 거 있겠죠. 5호는 중앙 정부, 왕, 뭐 국가, 그 중앙 정부. 상효는 뭐죠? 이제 은퇴할 나이죠. 그러니까 뭐다? 고문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런 걸 의미하고 효의 의미는 초효는 발가락이다. 항문, 음부, 그러니까 밑바닥. 2호는 뭘까요? 다리. 3호는 허리. 4호는 배. 5호는
심장, 그 다음에 상효는 얼굴이겠죠. 이런 식으로 위치도 나타낸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휴수가 뭐죠? 휴수. 왕상, 휴수사, 휴사. 쉴 휴자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거는 수는 사람이 뭐 어디에 갇혀있어요? 박스 안에 갇혀있죠. 감옥에 갇혀있죠. 꼼짝달싹 못하겠죠. 그래서 비신 오행이 원령의 극을 받는 거. 휴수는 쉬는 거, 수는 갇히는 거.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왕생 휴수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왕생 휴수사. 왕은 뭐예요? 목이 목을 만나면 제일 왕하고, 생은 뭐죠? 수를 만나면 생해주는 거죠. 휴는 뭐예요? 내가 누구를 생해주는 거예요. 화. 내가 누구를 생해주고 나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휴. 수는 뭐예요? 내가 극을 하는 거예요. 토. 목극토. 이게 내가 극을 하는 게, 요거 극을 하는 게 나예요. 목이 입장에서 극을 하는 거는 재성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극을 하는 거. 요거는 재성이에요. 아, 극제 그러죠? 그래서 쉬어야 되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거 뭐예요? 나를 극하는 거는 관이 나를 극해요. 그 다음에 소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생해줬어요. 그래 뭐죠? 식신상관이죠. 이건 뭐죠? 자손이라고 했죠. 자손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키우고 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 그래서 휴수, 내가 힘이 별로 없을 때, 왕상이 아니라 휴수할 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명리학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은 중요한 비결을 알려주세요. 간요, 세요와 응요 중간에 있는 효다. 사이에 있는 효죠. 사이간자니까. 그래서 세요가 있고 응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거. 두 개가 있겠죠. 간요, 명동, 밝게 움직인다. 발동한다. 듣기시 발동한 효로 스스로 행한다. 스스로 움직인다. 밝을 명자, 스스로 움직인다. 암도 뭐예요? 안밀하게, 은밀하게 그 말이죠. 정한효가 공망이 되지 않고 일진에서 충이 되어 동화한 것인데 그 뜻은 암암리에 활동한다는 것이다. 효력은 동한효와 같다. 그리고 변효가 없다. 정효는 뭐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동요하지 않는 효로서 타효를 생각하지 못한다. 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효다. 동요가 중요하겠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동요하고 정효가 쓰면 동요를 위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6개의 효로 이루어진 한 개의 대성계다. 뭔 말입니까? 갑자기 6개의 효로 이루어진 1개의 대성계다. 정효. 동요는 6개의 효 중에서 발동한 효도 움직인다. 발동하는 게 한 개만 있을까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움직이는 효로 타효를 생각하며 일의 시작으로 본다. 화효는 변화한 효겠죠. 효가 동하면 효의 음양이 변하고 계도 변한다. 자, 우리가 화는 뭐예요? 변화했다. 그러면 변화했다. 동해서 움직인 거죠. 움직여서 변화된 효를 화효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화효. 화효는 동요만을 생각하며 일의 결과를 본다. 아까 그 그림에서 이렇게 이게 동해가지고 바뀌죠. 위에 보면 바뀌는 게 있긴 하죠. 자, 이게 원래 이렇게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죠.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수지비가 되는 거예요. 수지비. 원래 풍지관 이거였는데 풍지관에서 요게 동화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수지비가 됐다. 그렇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진신. 나아갈 진짜죠. 나아갈 진짜. 자, 나아갈 진짜. 자, 나아갈 진짜고 밑에는 뭐죠? 퇴신. 물러날 퇴자예요. 자, 동요가 변효가 될 때 인묘, 사호처럼 전진하는 경우. 인묘진 사호미 신유술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전진하는 경우. 효가 동하여 동요와 하요의 낙값이 같은 오행으로 순행된 진신은 나아가는 것이니 타효를 강력하게 생각하며 미래사로 본다. 나아가는 것은 미래죠. 퇴보하는 건 뭐예요? 과거사죠. 과거. 그래서 진신과 반대로 동요가 변효가 될 때 묘인, 사호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역행하는 경우 동요와 변효의 낙값오행이 같으면서 역행한 것. 즉 같은 오행이 같죠. 목, 화, 금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인이 묘로 가면 뭐죠? 이거는 같은 목이죠. 인목, 묘목. 같은 목인데 이렇게 가면 뭐죠? 진행.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진신이고 이렇게 뒤로 가면 뭐다? 퇴신. 거꾸로 간 거죠. 역행한 거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두극. 머리, 이게 도울로 있잖아요. 회전하, 돌아와서 머리를 극을 한다. 머리를 돌려서 극을 한다. 되돌아와서 머리를 되돌려서 극을 한다. 즉위가 하면 그런 말이죠. 머리를 되돌려서 극을 한다. 회두극. 볼까요? 변효가 동요인 본효를 극하는 것이다. 자, 본효가 예를 들어서 목이었어요. 본효가 원래 목이었는데 이게 동요가 돼가지고 변효가 됐는데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와서 금금목으로 극을 하죠. 이게 회두극이라는 거죠. 이게 변효가 동요인 본효를 극하는 것이요. 또 변께가 본께를 극하는 것이다. 아무튼 나로부터 변화된 것이 나를 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돌아와서 나한테 극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두극, 머리를 되돌려서 극을 한다. 즉 인효나 묘효가 동하여 신금이나 유금효로 변하는 것이고 중내진, 목계나 중풍성계가 변해서 중천근이나 중택계로 변하는 것이다. 동효가 화효의 극을 받는 것이니 상해를 입어서 흉할 뿐만 아니라 타효를 생각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아시죠? 자, 간단히 보시면 건계, 택계, 리계, 지인계, 그 다음에 손계, 감계, 곤계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거는 뭐죠? 금이에요. 양의 금, 택계는 음의 금, 화는 뭐예요? 당연히 구리화니까 남이 화죠. 남쪽. 지인계는 뭐죠? 감리 지인의 그 후천 팔계도에서 정동이었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목이에요. 소는 뭐냐면 원래는 바람인데 요것도 목이에요. 그래서 우레치고 이건 우레잖아. 우레고 바람은 뭐죠? 범에 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의 목, 음의 고. 그래서 금도 2개, 목도 2개예요. 자, 감은 뭐죠? 수 하나. 그 다음에 간계는 토죠. 산이니까. 곤계도 땅이니까 뭐예요? 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화는 하나고 금목은 2개고 토도 2개. 자, 이런데 여기서 중내지 뭐죠? 목이에요. 자, 중내지 목이고 중풍선도 목이에요. 근데 이게 변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금으로 바뀌었어요. 건계, 중천건 금으로 바뀌고 택계도 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다? 목이 변해가지고 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되돌아와서 금금목으로 나를 쳐버리죠. 그러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자, 회두생은 뭐예요? 반대로 나를 생해주는 거죠. 되돌아와서. 머리를 되돌려와서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회두극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변효가 동요인 본효를 생하는 것이다. 변계가 본계를 생한다. 동요가 화요의 생을 받는 것이니 득세하여 타요를 강력하게 생각한다. 자화절, 스스로 화절. 자, 동요가 화요에 절이 되는 것이니 무력하여 타요를 생하지 못한다. 동요가 자효에 절이 된다. 이거는 12운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운성. 절태양 생욕대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이렇게 시작되죠. 12운성이. 그러면 절이 되니까 끊어진 거잖아요. 안 좋죠. 그래서 동요가 화요에 절이 되는 것이니 무력하여 타요를 생각하지 못하다. 절 안 좋습니다. 끊어지는 거니까. 태양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묘가 얘기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병들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니까 묘나 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화인묘도 동요가 변요에 인묘된다. 그래서 동요가 변요에 갇히게 되어 충이 없으면 무용지물된다. 충이 없으면 무용지물된다는 것은 자, 묘는 뭐죠? 진, 술, 추, 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술충, 충미충하죠. 묘고충이라고 하죠. 묘고충. 묘, 고. 무덤과 창고가 어떻게 해요? 충한다. 그래서 어떻게 묘고충을 하면 땅속에 갇혔던 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묘고충은 오히려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땅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거니까 좋죠. 그래서 지는 뭐죠? 지는 인묘지이기 때문에 앞선 계절. 앞선 계절은 뭐죠? 자, 지는 뭐죠? 봄이죠. 봄의 앞선 계절은 뭐예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뭐다? 수의 고지예요. 술은 뭐죠? 신유술. 가을이죠. 가을 앞선 계절 뭐죠? 화의 고지. 축은 뭐죠? 해자축이니까 뭐죠? 겨울이니까 앞선 계절 뭐죠? 금의 계절, 금의 고장지. 미는 뭐죠? 사오미. 그러니까 봄이니까 여름이니까 앞선 계절 뭐죠? 앞선 계절 봄, 목의 고장제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감춰놓고 있는 거죠. 갖춰놓고 있는데 이게 충이 있으면 튀어나와서 좋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충이 있으면은 괜찮다는 거죠. 갇혀서 충이 있기 전까지는 못 나오니까. 그래서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공. 이 순자가 이게 10이라는 뜻이죠. 10. 육갑의 천간은 10자이고 지지는 12자이니 간지가 짝을 지으면 지지가 두 글자가 남는다. 이를 뭐라고 그래요? 공망이라고 그랬죠. 공망. 10일 만에 공망이 된다고 하여 순공이라고 한다. 일명 수공. 봉공이라고도 한다. 이 봉자는 만날 봉자죠. 만날 봉자. 수는 받을 숫자. 공을 받고 공을 만난다. 순공. 10일 만에 공. 자공은 뭐죠? 스스로 공망이 되는 거예요. 정효가 공망이 되면 무용이 된다. 화공은 화요가 공망이 되니 결과가 공이 되는 것이고, 동공은 동요가 공망이 되는 것이고, 공망이 풀리는 거고, 공화공, 동요와 화요가 같이 공망이 되는 것이 공이 풀린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반음, 복음 아시죠? 반음, 복음. 반음은 반대 반자죠. 동요와 변요가 상충되니 파손되어 쓸모없게 된다. 반음. 복음어죠. 이게 엎드릴 복자예요. 엎드릴 복자. 같은 우리가 예컨대 제가 병신일주인데 뭐 병신대운이 온다. 병신년이 온다. 그럼 뭐예요? 똑같은 게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엎드려서 울 일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동요와 화요가 같은 지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지신이 되니 매사 분리하고 신음사, 엎드려서 끙끙대는 거, 우는 그런 신음을 내는 일이 생긴다. 타이가 불성한다. 다른 의지가, 다른 뜻이 따르지 않거나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사 분리할 수 있다. 복음, 반음. 이거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죠. 발동, 효가 통하여 움직이는 거. 독발은 뭐야? 홀로 독자잖아요. 하나의 효만 동하는 거. 진발, 다할 진짜죠. 다한다. 뭐 6개가 다 발동한다. 독발은 홀로 독자니까 홀로 발한다. 그러니까 한 개만 동하는 거고, 진발은 6개가 모두 동한다. 진정은 뭐예요? 다할 진짜, 고유할 정자니까 전부 동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두 안정된 거. 진정됐다. 발동 걸린 게 하나도 없다. 6개가. 그러면 다 진정된 거죠. 진정과 진발. 진정은 동요가 없는 것이니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진발은 전부 동한 것이니 일의 진행 과정에 급변이 생긴다. 암동한 효도 동한효로 간주한다. 그렇죠? 아무튼 6개가 다 발동 걸리면 정말 난리 나겠죠? 동요로서 일진에 충되면 명동으로 진행이 가속된다. 동요가 일진에 충되면 그러겠죠? 동요로서 공망이 되면 조용해지지 않을까요? 일진의 왕양으로 진공과 가공을 구분할 것. 정유로서 충이 되면 암동이 된다. 정유로서 공망이면서 충되면 충기인데 왕하면 암동, 약하면 충상이 된다. 이거는 뭐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공은 뭐죠? 함께구죠. 함께구니까 함께 공망이 된다. 같이 공망이 된다. 오치는 아까 얘기했죠? 형, 손, 재, 관, 부를 말한다.
용신은 아까 얘기했죠. 구하고자 하는 거다. 구하고자 하는 주신이다. 예컨대 내가 처와 재물을 보고 싶다. 그럼 뭐죠? 이거는 재성을 보는 거죠. 재를 대상 오행을 말해요. 손님이 원하는 상. 승진이면 뭐예요? 관이겠죠. 합격, 취업, 혼인 등을 말한다. 점을 치는 사건, 용건, 목적을 말한다. 뭘 보고 싶어 하냐 이거죠. 대상이 뭐냐? 그러면은 승진, 합격, 그러면 관이겠죠. 취업도 관이겠죠. 혼인은 뭘까요? 재겠죠. 이거는 처에 관한 거니까, 재물에 관한 거니까. 또는 남편을 구한다면 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뭐 건강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거 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원신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명리학에서 용신이 있죠, 용신. 쓰이는, 정말 사주에 있어서 필요한 신이잖아요. 여기 용신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반대되는 게 뭐예요? 기신이, 꺼려야 할 기자예요, 꺼려야 할 기자. 자, 용신이 만약에 목이다. 그러면은 기신은 뭘까요? 목을 해치는 게 뭐 있어요? 금이잖아요. 금목이니까. 그걸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용신을 도와주는 건 뭐예요? 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희신이라고 해요. 희신. 그렇죠? 희신. 기쁜 신. 용신을 도와주는 거. 수생목. 근데 기신을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구신이라고 해요. 구신. 그러면 금을 도와주는 건 뭐예요? 토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신과 희신은 뭐죠? 싸우죠. 토국수로 하잖아요. 토국수. 금금목하고 토국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용신, 기신, 희신, 구신. 이 용어. 그래서 이 여기를 보면 자, 원신은 뭐냐면 용신을 생하는 것이니 제일 길하다. 이게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원신은 이거다. 또는 이 원자를 쓰기도 하고요. 이 원신. 기신은 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신은 이거죠. 기신을 돕는 오행이에요. 원신을 극하죠. 원신을 극하잖아. 이게 원이잖아요. 토극수. 그렇죠? 토극수로 원신을 극하고 있죠. 자, 희신을 육효에서는 원신이라고 쓴대요. 아시겠죠? 자, 복신은 뭐예요? 엎드릴 복자.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 엎드려. 숨겨져 있는 거. 그래서 육효 중에서 나타나 있지 않는 숨어 있는 오행의 신을 복신이란다. 그 중에 용신이 나타나지 않아 원궁 숙께서 찾아 붙이는 은거자를 말한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겠는데요. 자, 건깨. 이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이러면 건깨는 이게 다 있어요. 형손, 재관, 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개를 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개를 쳤는데 재물이 없어요. 점을 보려고 하는데 쳐야 돼서 보고 싶은데 이 재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의 일진을 보는 거예요. 일진하고 월을 보는 거예요. 이걸로도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붙어 있으면 여기서 가서 가져와요. 여기 가서 수계라고 그랬죠. 여기 가서 갖고 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신이라고 그래요. 복신. 여기서 갖고 온 거를. 그래서 육효 중에서 나타내지 않다. 내가 만약에 재성을 보고 싶은데 없어요. 그랬을 때 오행의 신 중에서 개 중에 용신이 나타나지 않아서 원궁 숙계. 이게 숙계예요. 원래 가장 위에 있는 거 거기 같은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궁에. 그래서 그 원궁 숙계에서 찾아다가 붙이는 거. 이것을 은거자. 은이 뭐예요? 숨길 은자인가요? 은닉할 때 이 은자 쓰나요? 숨어서 머무르는 자. 그러니까 갖다가 붙이긴 하는데 이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육수는 6마리. 이거 뭐죠? 짐승수죠. 짐승수. 자, 육효에 붙이는 6마리 짐승이다. 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6개가 있죠. 여기다 각각 붙이는 거예요. 그 보는 날에 따라서 붙이는 거죠. 자, 6개가 뭐냐? 청령, 그 다음에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우리가 이거 알죠? 자청령,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 동서남북은 다 있죠? 동서남북, 자청령, 우백호, 남주작, 구진, 등사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게
이게 붙이는데 그 보는 일간이 청문 뭐겠어요? 간목이겠죠. 간목을목이겠죠. 주작은 병화나 정화겠죠. 화니까. 갑을이 목이잖아요. 병정은 화고. 그 다음에 백호는 갑을 병정 무기 경 신이죠. 경금과 신금이 금이잖아요. 금이니까 수는 뭐죠? 임수 개수죠. 그러면 구진과 등사 두 개 남잖아요. 이건 토잖아요. 그러면 토는 무토 기토가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 보는 날이 뭐더라 예컨대 갑진일이다. 갑진일이다 그러면은 갑에 해당되면 뭐다? 청룡부터 붙인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청룡, 주작, 구진, 등사, 그 다음에 뭐죠? 백호, 현무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걸 보고 싶다. 이걸 마침 봐야 된다. 근데 여기 뭐 치죠? 청룡, 주작, 그 구진이죠. 구진. 구진에 관한 내용이 여기 포함되겠죠. 이렇게 해서 육수 6개 점을 붙인다. 이거는 신살에 가면 배울 거예요. 신살에 가서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봤잖아요. 제, 손, 받고 다 봤잖아요. 세, 응 붙여서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신살을 플러스 한다. 그래서 청룡, 붙이는 수는 다 달라요. 그 일간에 따라서. 그래서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이걸 붙여가지고 붙인다는 거죠. 마침 내가 이걸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다가 청룡이 붙어있다. 그러면 청룡의 의미를 갖다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더 내용을 플러스 시킨 거죠. 가미시킨 거죠. 원래 요것만 갖고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 6개의 동물을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더 의미가 더 세세하게 확장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청룡은 긍정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본다. 주작은 불로써 말이 많다. 화죠. 그러니까 주작은 화기 때문에 화일주 뭐예요? 병화일주, 정화일주, 병화일주 말 잘하죠. 번드르르 잘합니다. 구설수. 구진, 등사는 토에 해당되는 땅과 연관, 느리죠. 백호는 겁나죠. 금이니까. 사고, 수술, 난폭, 그쵸? 금은 뭐예요? 우리 숙살직권이라고 했잖아요.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직업. 경찰, 안 좋게 흐르면 깡패. 그렇죠? 명리학에서 다 나오니까 다 유추해 해석되죠. 이 정도는. 현무는 뭐죠? 수니까 어둡죠. 어둡다. 어둠에서 일어나는 일, 원래 일어나는 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명리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대충 다 해석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일간의 오행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초효부터 육효순으로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효가 아니라 상효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 영어로는 상효. 자, 갑자면 목이잖아요. 목령은 뭐다? 좌청령. 청령.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쭉 붙이고, 병술이면 주작부터. 그 다음에 경신이면 백호부터 이렇게 쭉 붙인다는 거죠. 순서대로. 자, 일파는 뭐죠? 일이 깨진 거죠. 깨질 파자니까. 일진이 비신을 충하는 거. 그 일진이 비신. 아까 비신이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6개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와서 붙은다고 그랬잖아요. 날라와서 붙은다고 그랬죠. 그 비신을 충하는 거예요. 만약 일진이 금인데 비신이 목이었다. 목에 해당되는 거였다. 목이 있으면 뭐가죠? 인묘가 되겠죠. 인묘. 이런 게 목이면 어때요? 금근목으로 깨버리죠. 그러면은 일파가 되는 거죠. 비신이 왕하면 암동이다. 비신이 왕하면 견뎌낼 수 있죠. 조용히 움직인다. 충하는 거. 일진이 비신을 충하는 거. 일파. 월파는 뭐죠? 월령이. 일파는 일진이. 비신을 충하는 것으로 크게 손상한다. 유상은 뭐죠? 상함이 있다. 그 말이죠. 형충파해와 그를 받아서 손상된다. 손상됨이 있다. 유고는 뭐죠? 형충파의 극이나 합 또는 회두극, 반음, 복음, 묘절, 퇴신, 공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글자가 손상되어서 지장이 있는 것으로서 유병이라고 한다. 병이 있다. 유고. 유고는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고시에 그러잖아요. 유병은 병이 있다. 당령은 오행이 왕한 계절의 제때를 얻을 때 우리가 사주 명리학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일간이 이 월령, 월지에 등령을 하게 되면 월령을 얻었다고 하죠. 제때 태어났다. 목이 봄에 태어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금이 가을에 태어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당령했다고 하죠. 왕상, 비신이 1월에 생을 받거나 같은 오행의 계절일 때는
역시 왕상하고. 월공은 뭐죠? 비신이 월령과 같은 오행으로 힘을 받을 때. 공을 부로 받네요. 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부.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를 돕는 것보다 크게 생이 있다. 또는 뭐가 있다? 도울부자가 있다. 인성은 나를 생해주고 형제, 비급은 나를 도와준다. 그렇죠? 이건 형제니까 이건 뭐죠? 부모고. 부모는 나를 생해주고 형제는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럴 때 이 공자, 제공할 이 부자와 이걸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도와줬다. 그러면은 같은 형제가 되겠죠. 그래서 비신이 원령과 같은 오행이 되겠죠. 같은 형제가 공이니까 도와줄 공자로 봐버리면 되겠죠. 휴수는 뭐죠? 쉰다고 그랬죠. 극을 받는 거였죠. 극을 받는 거. 극을 받거나 애를 낳고 나서 쉬는 것처럼 누구 생해주는 경우. 왕, 상, 휴, 수, 사. 자, 아까 수는 뭐냐면 가두는 거니까 내가 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극 하니까 뭐예요? 재성이죠. 극제잖아요. 극제. 그 다음에 사는 뭐예요? 내가 극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극을 받는다니까 뭐예요? 관이 나를 극하는 거죠. 관극, 휴는 뭐죠? 내가 설기를 당했다. 설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생해줬다. 생 뭐예요? 식이죠. 식은 뭐예요? 자손이죠. 자손. 내가 애들 먹여 살리고 나서 힘드니까 쉬는 거예요. 애 낳고 미역국 먹고 설기를 당했다. 내 기운을 빼서 누군가를 생해준 거니까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는 거죠. 상은 뭐예요? 내가 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는 건 뭐예요? 인성이죠. 왕은 뭐죠? 당령하여 건강한 것이니까 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양현은 두 개가 현자가 뭐예요? 현. 이거 뭐 영어가 아니라 한자 시간 같아요. 이게 현자가 뭐예요? 나타날 현이죠. 나타날 현. 양현은 뭐예요? 두 개가 나타났다. 오행이 두 개가 나타난 것으로 중출, 거듭하여 나타났다. 이 중자가 거듭하다 그 말이잖아요. 중복하여 출 나왔다. 다현은 뭐예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용신이 다현했다. 그러면 무용지으면 된다. 자, 6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재물을 보고 싶어요. 이 재물을 보고 싶은데 여기도 재물이고 여기도 재물이고 여기도 재물이고 너무 많이 나오면 정신사납죠. 상합은 서로 합하는 거고 상충은 서로 충하는 거고 상형은 서로 형하는 거고 상해는 서로 해를 입히는 거죠. 그쵸? 공망은 비어있는 거. 이건 다 뭐예요? 명리학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명리학 앞에서 다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장생, 절, 묘 이거는 절 12운성이에요. 태, 양, 생, 욕, 생육대, 녹, 쇠, 병, 사, 묘. 우리가 늙어서 끊어졌어요. 죽어서 무덤에 묻어요. 병 들고 죽고 무덤에 묻히고 이제 이 육골이 다 탈퇴를 뭐죠? 뼈까지 다 썩었어요. 그러면 인연을 끊어요. 이 세상과 인연 끊고 새롭게 태어나. 이 경우는 뭐 잉태예요. 뱃속에 들어있을 거고 뱃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생은 뭐죠? 세상에 나오는 거고 욕은 자라면서 이제 멋부리는 거죠. 목욕하는 거니까 뭐야? 사춘기. 멋부리면서 아프면서 크는 상장하에 되는 뭐예요? 띠를 두르는 거. 관대 차는 거. 뭐예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수 있는 거. 옛날로 말하면 벼슬을 얻는 거고 요즘 말하면 직장을 얻는 거겠죠. 녹은 뭐예요? 녹은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실무진, 과장급, 부장급. 왕은 뭐예요? 제왕. 가장 우두머리. 결제만 하는 나이. 그 다음에 쇠는 뭐예요? 은퇴하고 집에 오는 거. 병은 병들고 사, 죽고 묘, 무덤에 묻히고. 그 이야기니까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생합. 생하면서 합이 되는 거. 좋겠죠. 인해합. 인해합목이죠. 인해합목. 자, 수생목. 생하면서, 이건 수고, 이건 목이잖아요. 생하면서 합을 한다는 거죠. 지인유. 이건 토잖아요. 이건 금이고. 토생금하면서 생한다는 거죠. 오미도 마찬가지. 오, 화잖아요.
미는 화생토 생해주면서 오미합 그렇게 했죠. 그래서 생하면서 합을 하는 거 생합. 극합은 극을 하면서 합이 되는 거죠. 뭐가 있나요? 자축합토, 묘술합파, 자축합파. 자축합토죠. 자축합토, 묘술합파. 자, 뭐냐면 토국수로 극을 해요. 그런데 합을 하는 거죠. 묘도 마찬가지. 묘술. 좀 목극토로 극을 하면서 합을 하는 거죠. 형합. 형도 하고 합도 하고. 우리가 있을 때는 합을 먼저 해요. 그래서 합을 먼저 한다는 것. 그래서 합을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그 합을 하느라고 다른 걸 잊어버리는 거? 뭐 탐제 개인처럼 그런 것처럼요. 탐제 개인처럼 합을 탐하여 충을 잊어버렸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합봉파. 합된 것이 일파를 당한 육합의 효력이 상실되어 중도에 파단이 생긴다.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반임은 동요가 일진에 봉합된 것. 진행하던 일이 타의에 의해서 중지된다. 봉충일에 재반되니 그때 응한다. 한번 구체적으로 나중에 관련해서 보시고 동이 봉충. 움직여서 충을 만난다. 그 말이죠. 지켜가면 움직일 동자 봉충. 충을 만난다. 만날봉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만날봉. 동요가 일진의 충대민이 진행사가 타의에 의해서 파탄이 이른다. 합기. 정유가 일진의 봉합대민이 득사에 타의에 행한다. 파이충. 깨지고 충한다.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파가 충대민이 극해가 이중이 되어 대흉해지는 것이 아니고 파된 것이 충된 것. 흉이 변화에 기록이 된다. 자, 파가 뭐예요?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버려요. 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깨버리니까 이게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락에 변한다는 거고, 생활은 뭐예요? 생활은 형충파해가 합이나 생을 만나 악의 작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사형이 되나, 원래 인사신이죠. 인사형이 됐어요. 형이 됐는데 목생, 이게 목이고 이거는 화잖아요. 목생화함으로 탐생만극 이런 거 있죠. 탐생만극. 생을 탐하여 극을 잊어버린다. 탐생만극. 제가 아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합을 탐하여 탐합망충 뭐 그런가요? 그런 것처럼 탐생만극. 이 생을 탐하여서 극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탐생만극 밑에 나오네요. 생하는 것에 탐이 나서 극할 것을 잊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금효가 동하여 목효를 극하려고 한다. 금금목으로 극을 하려고 하죠. 그럴 때 수도 함께 동하였다면 보다 수가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버리죠. 그러면 금효가 직접 목효를 극하지 못하고 먼저 수를 생하게 되고 금생수를 생해주고 수가 목을 생해주니까 원래는 이렇게 둘이 직접 가면 어떻게 돼요? 쌈나죠. 금금목으로. 그런데 중간에 수가 있으면 보다 이거를 중간에 융통시켜주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 용신 중에서 명리학에서 무슨 용신이라고 하죠? 통관용신이라고 하죠. 통관용신. 관통해주는 용신. 막힌 거를 중간에 뚫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처봉생. 절처봉생은 뭐예요? 끊어지는 곳에서 생을 만났다. 이 세상 이제 나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귀인의 도움으로. 용신이 일진의 절이 되나 그러니까 절에 고처자잖아요. 처가 고처자. 끊어진 곳에서 뭘 만났어요? 생을 만났다. 만날 봉자. 끊어진 곳에서 생을 만났다. 그러니까 끊어져 가지고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을 만났으니까 절처봉생된 거죠. 명량 용어니까 다 아실 거고
인묘는 무덤 또는 창고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묘고라고 그랬죠. 묘고. 무덤묘, 창고고. 그래서 간금, 폐쇄, 단절된다. 합처, 봉충. 합하는 곳에서 충을 만난다. 합이 되어 모였다가 결국에는 충이 되어 흩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괴 인묘. 귀신을, 이게 숫자가 따를 숫자입니다. 따를 숫자. 누구를 따라한다. 귀신을 따라갔다. 그런데 묘지에 갇혔다. 묘지에 들어가 버렸다. 귀신을 따라가서 묘에 갇혔다. 묘지에 갇혔다. 자, 관기가 인묘하거나 용신이 관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화부, 화하여 돕는다. 동요와 화요가 합되는 것을 말한다. 합호, 합하여 좋다. 효와 효끼리 합된 것을 말한다. 삼전, 내용을 올리고 보겠습니다. 삼전이란 태세와 월건과 일진을 함께 넣는다. 자, 우리가 뭐 있어요? 연, 월, 일, 요 세 개를 말한다는 거죠. 태세는 1년, 연을 말하니까요. 연과 월건과 일진을 함께 일컫는다. 점을 치는 태세, 월령, 일진을 말한다. 절기 기준이므로 만세력 참조. 보통 월령과 일진, 점으로 지나 장기적인 사안은 태세를 적용한다. 몇 년 후, 그럴 때는 연. 시각을 다투는 건 뭐예요? 시를 따지겠죠. 시진. 자, 간괴. 간괴 이런 말도 용어인가요? 이게 뭐예요? 볼간자잖아. 볼간자. 괴를 본다. 이게 무슨 용어예요? 괴의 기륭과 성패를 살펴보는 거. 간요는 효 사이잖아요. 세유와 응요 사이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이거는 중개가 된다 그랬죠. 중개자로 본다 그랬죠. 중개자. 변호사, 증인, 소개자는 간여로 본다. 중개자는 간여로 본다. 아까 뭐가 있었죠? 자, 세요가 있고 나와 몇 칸 차이? 세 칸 차이. 그럼 두 개가 있겠죠. 요거는 뭐다? 요게 바로 사이간자 쓴다는 거죠. 간효.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 사이에 있으니까 나와 사이에서 중개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 증인, 뭐 이런 말이겠죠. 간효가 세요를 돕든가 응요를 돕는가에 따라서 힘을 얻고 있다. 자, 증인이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힘을 써주면 내가 좋은 거고 상대방을 위해서 써주면 나는 안 좋고 그런 거죠. 난동. 어질러운 자잖아. 어질러울 난자. 어지럽게 움직인다. 이것도 용어입니까? 대하다. 이거 뭐죠? 대는 뭐다? 이거는 띠대자예요. 띠대자니까 뭐다? 이거는 허리에 차고 그 말이에요. with 뭐뭐를 가지고서.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뭐를 가지고서 수반하고 같이 있다. 나란히 있다. 대효는 대칭되는 효가 있죠. 자, 대칭되는 효는 요거는 명리학에서 주역에서 나오죠. 자, 이렇게 14, 25, 36 그렇죠? 이렇게 응한다. 도저공 도저히 그냥 이를 도자죠. 이를 뒀다. 어디에 이를 도 이르다. 저는 뭐죠? 바닥저죠. 바닥. 공은 비인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된 공망요다. 바닥에 이른 공망이라는 거죠. 바닥에 이른 공망. 그러니까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된 공망이다. 순중 공망요가 또다시 월, 일, 동요의 극을 받아서 출공의 때가 되어도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도저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진 파기 때문에 월근에서 충을 받은 요가 다시 극이 가중되어 그 파의 사정을 풀었어도 다른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기능이 회복이 안 되는 거다. 도저파, 도저공, 도저파. 독점과 독발. 혼자 조용히 있고 혼자 발동하는 거. 6개 효 중에서 5개 효는 동하고 1개만 동하지 않는 것을 동정이라고, 그 반대로 1개만 동하는 것을 독발이라고 한다. 직역하면 될 것 같아요. 독발. 6개 중에서 5개는 움직이는데 자기만 조용히 있으면 독점이고 6개 중에서 5개는 조용한데 자기 혼자 발동 걸리면 독발이 된다. 뭐 그런 의미겠죠. 단 암동을 했을 경우는 일반적인 동안 모습과 같이 본다. 즉 명동과 같은 것이다. 독정은
일이 빨리 진행되고 독발은 독정에 비해서 일의 진행 과정이 더디다. 혼자 몸부림치는 거죠. 혼자. 그다음에 여기는 5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발동 걸려 있고 혼자 유유력 있는 거죠. 그러면 일이 빨리 진행되겠죠. 6명이서 일을 하는데 가서 5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혼자 조용히 있으니까 일이 빨리 되겠죠. 내가 워낙 하지 않더라도. 근데 6사람 중에서 나 혼자 가서 죽으라고 일하고 5사람은 조용히 집에서 팝콘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일이 더디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듣게 궤를 얻는다. 서죽이라든가 동전, 시간 이런 것을 궤를 잡는 거. 뭐냐면 막대, 동전 3개를 던져가지고 또는 뭐가 있어요? 시간을 보고 뭐 그날 시간을 보거나 또는 뭐 주사위, 바둑알 이런 걸 던져가지고 요 6개를 만들어내는 거를 득궤라고 그래요. 얻을 득자잖아요. 자, 이게 궤가 뭐죠? 이게 궤가 하나 된 거잖아요. 이거는 뭐다? 효잖아요. 6호가 모이면 하나의 궤가 돼요. 그래서 득궤. 그래서 이 6개 효로 구성된 하나의 궤를 얻었다. 근데 이거를 얻는 방법은 어떻게 얻는다? 서죽. 50개의 시초나 또는 동전,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거를 6개를 구하는 방법. 이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득계, 무기, 기운이 없죠. 월일에 생부가 없는 거. 생하고 부가 없다. 생하고 도와주는 게 없다. 그렇죠? 생은 보다 부모, 부는 형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방요, 이거는 옆방이죠. 세요, 응요 또는 용신 가까이. 가까이가 뭐예요? 자체가 방이죠. 가까이 있는 효로서 이웃과 어느 편인가를 구별한다. 폐방, 방요, 폐로서 세유를 돕는가, 응유를 돕는가 살핀다. 그 다음에 변묘. 변묘는 뭐죠? 동안요가 변요에 임무되는 것이다. 묘에 해당되면 쉬고 숨고 죽고 하는 것에 비유되는 것이니 그 묘가 충파되면 다시 나온다. 변절. 변한요가 변요에게 절이 되는 것인데 힘이 약화되었다가 장성에 해당될 때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예를 들면 임목효가 묘효가 동하여 신금효로 되는 것이나 사화효가 동하여 해효로 변하면 해 두 극에도 해당하고 반음에도 해당되고 변절에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동안요가 변요에게 절에 빠진 경우 포태법 12운성 있죠? 절에 빠진 거. 예컨대 간목이 신금이 있으면은 절인가요? 그렇죠. 갑신절. 예컨대 간목이 신의 지지에 만나면 이건 갑신절이에요. 갑신절. 이게 포태법에서 절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그렇다는 거고, 변효는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비겁 알죠? 형제. 식상, 자손, 재성, 처제, 관성, 관계, 인성, 부모. 이거 한자가 하나씩 더 빠졌죠? 수정할게요. 자, 한자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상학계. 1, 2, 3 뭐죠? 학계죠. 학계는 뭐죠? 집안이죠. 내부. 내계라고 그랬죠? 4, 5, 6는 뭐죠? 상계 또는 뭐죠? 외계라고 했죠. 외부일. 술사. 역술하는 사람. 암동은 조용하게 움직이는 거죠. 조용하게 암동. 일진의 충을 받아서 파동하는 이로서 타의로 행한다. 그 다음에 볼까요? 원령은 다 명량 용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원령은 그 점치는 그달을 말한다. 원령은 명리학에서는 태어난 달이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명리학에서는 원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 아시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유기는 기운이 있는 거죠. 생부가 있는 거죠. 도와주는 거. 오친, 육친 오친은 형제 자손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일공은 비신오행이 일진오행과 같은 것. 아까 공짜 이야기했죠. 제공한다.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가 무엇을 제공한다 할 때도 이 제자 제공한다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제공.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진, 점치는 날, 당연히 아시겠죠? 작괴, 괴를 만드는 거죠. 듣게 하는 거죠. 작게 하는 방법, 뭐 시초점 치면은 시초점 갖고 작게 하죠. 그 다음에 전실. 전실은 우리가 보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전한단 말은 뭐 말이죠? 부족하면 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실하면은 메꾸어서 실하게 한다. 이 실은 튼튼하게 하는 거죠. 결점이 없어지고 실제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인데 월파되었던 효나 또는 공망이 되어 결점이 있던 효가 본래와 꼭 같은 때가 돌아와서 실제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자수가 결점이 있었다면 자수가 왔을 때 바로 전실이 되는 것이다. 추계. 미룰 추자죠. 미루어서 연다. 10개 자잖아. 미룰 추 10개. 미루어서 연다. 즉 일진이 비신 등을 충고하여 비신이 제 역할을 못하니 복신이 올라오게 된다. 충기. 충하여 일어난다. 충산. 충하여 흩어진다. 흩어질 산자죠. 흩어진 산. 그래서 공망이 아닌 동안효가 일진의 충을 받아서 파손된 것이다. 그 다음에 충산 했고요. 그 다음에 충실. 충하여 실하다. 충하여 실하다. 그 다음에 충중보합. 충하는 가운데서 합을 만나는 거죠. 충중보합. 충하는 가운데서 합을 만났다. 이제 한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괴중이나 월일로부터 충을 받아서 흩어졌다가 다시 합을 만나서 충이 해소되는 것을 뜻한다. 충을 받아서 흩어졌다가 다시 합을 만났다. 그래서 충이 해소되는 것이다. 치일, 같이 치자죠. 같이 치자. 일을 같이 있게 한다. 복신된 효와 꼭 같은 일진을 만난다는 뜻이니 어떤 목적하는 효와 꼭 같이 만나는 날이 바로 치일이다. 허일 대용, 비일러자, 기다릴 대자, 용. 하나가 비어서 쓰임을 기다린다. 즉, 괴 내의 상황이 사막 가운데 하나가 부족할 때 충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괴 내에 신자진효가 전부 있고 그 중에서 2개의 효는 동에서도 사막국으로 간주되는데 그 활동 시기는 동하지 않는 한 개의 효 사정이 풀릴 때 한다. 신과 자는 신자진 수국이죠. 신과 자는 동하에 결점이 없고 진효만이 정하여 있으면 그 정효와 같은 진이 왔을 때 사막국의 기능이 발휘된다. 고로 진이 올 때까지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허일보용 뭐죠? 보충하여 쓴다는 거죠. 하나가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서 활용한다는 것이다. 역시 사막국에서 한 개 효만이 정하여 있는 것이 결정됐을 때 월건에서 보완시켜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괴내에 사유축 합금이죠. 사유축 삼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축효만이 정한 것이 결정일 때 월건이 축이면 월에서 보완해준 격이고 일진이 축이면 일에서 보완시켜준 것이니 당일로 사막국의 기능이 좋아진 것이다. 그 말이죠. 호계, 아까 말씀드렸죠. 안에서 2, 3, 4, 3, 4요를 묶어서 만드는 거. 그래서 2, 3, 4는 4개로, 3, 4요는 5개로 만드는 것을 호계란다. 화천대요. 화천대유께 호계는 택천계가 된다. 해볼까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천대유는 앞에가 위에가 화죠. 그러면 구리화 중절이죠. 자, 이게 화예요. 밑에는 천은 이거죠. 자, 먼저 2, 3, 4 요걸 그대로 묶을게요. 그럼 뭐죠? 요걸 밑으로 와야죠. 2, 3, 4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3, 4요. 이게 이리 와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와죠. 자, 그러면 뭐냐? 이게. 자, 이거 뭐죠? 택이죠. 택. 그죠? 택이고, 이건 뭐죠? 천이죠. 택천, 쾌. 택천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계는 택천쾌가 된다. 1, 2, 3, 4, 5, 6은 시작. 2, 3, 4, 3, 4, 5는 새로운 궤를 만들어 과정으로 본다는 말이다. 시작이고 2, 3, 4, 4, 5는 과정으로 본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동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매화 역수에서 중요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육효의 용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반복해서 보시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더라도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에 또 한번 어느 정도 공부하시다 보면 다 익숙해지는 용어일 겁니다. 자, 이상으로 육효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